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입니다. AI 어시스턴트의 설치와 활용 관련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AI 도구를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장단점과 고려사항이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하는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이런 AI 서비스들을 잘 통합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 교수입니다. AI 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살펴볼 내용은요. AI 어시스턴트의 설치와 활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나름대로 그룹핑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요. AI 어시스턴트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에 연이어서 어떻게 적용해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후 회차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습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혹시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이번 회차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실습 환경을 구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AI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차의 실습을 위한 준비이자 환경 구성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더불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AI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GitHub도 있고요.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있고요.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개발 환경에 통합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개발 환경과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개발, 코딩이 아니라 테스트와 품질이라는 또 다른 범주에서 개발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지능형 도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요. 범용 도구, 범용 AI, GPT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과 최적화와 관련돼 있는 도구, 그 다음에 테스트와 품질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세 개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생성형 AI죠. 최근에는 멀티모달을 지원하고도 있고요. 더 이제 어떤 지능이 한마디로 모델의 성능이 훨씬 좋아져서 다양한 방향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로우드도 있죠. 그다음에 제미나이와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범용 AI로서는 그래도 가장 좀 많이 먼저 언급이 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들은 멀티모달, 즉 이미지를 좀 더 잘 처리하면서 포괄적인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주고 좀 맞춤 있는 느낌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간략한 형식이지만 개발과 기술 자료를 조금 더 잘 요약해주는 느낌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리뷰를 하고 연구해 가는데 조금 더 좋은 듯한 느낌의 도구도 있습니다. 각각의 성향이 있으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와 내가 필요한 것들에 잘 이렇게 맞춤이 되는 도구가 어떤 것인지도 파악하신 다음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범용적인 AI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입력함으로써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SDLC의 전 과정에 사용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프롬프트를 적절히 입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장점 대비 코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통합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데서 개발을 하다가 또 웹브라우저 창에 가서 GPT한테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플로우가 좀 깨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반면 코드 생성과 코드 최적화에
이렇게 딱 맞춤되어 있는 생성형 AI, 즉 지능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ID라고 부르는 통합 개발 환경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의 개발 도구 안에서 코딩, 프로그래밍과 AI의 도움, AI와 협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잘 깨지지 않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개발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드의 자동 생성과 또 코드 내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를 개선하며 플러스 알파로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때로는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좋은 AI 도구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AI 어시스턴트, 즉 도구를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들 간에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가 충돌이 되고 뭔가 동작이 좀 어색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역시 이 부분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나한테 조금 더 맞춤이 있는 도구라고 하면 그 맞춤의 목적에 따라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개를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범용적인 AI와 코드 생성과 최적화에 가장 맞춤으로 되어 있는, 특히 통합 개발 환경에 통합되어 있어서 개발 과정에서 바로바로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AI 서비스 도구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딩 외에 개발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나 품질 개선, 그러니까 기능과 코드를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 어떠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세요 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장애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암묵적인 또는 잠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적인 문제를 진단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지능적으로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발자들이 적정한 포인트에서 개발 도구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역량도 우리는 갖춰야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AI 서비스를 분류해 봤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서 우리는 활용해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itHub 코파일럿부터 몇 개 좀 적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GitHub 코파일럿은 가장 이제 먼저 알려졌다고 그럴까요? 좀 유명세를 탔지요. 그래서 github.com과 함께 제공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도구에 잘 통합이 되어 있고요. 템9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인데요. 코딩 완성과 예측 기능을 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키라고 있거든요. 신키라는 것은 어떤 도구냐면요. 코드의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는데 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폴리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디 AI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코드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잘 분석하고 자연어 쿼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뮤터블 AI도 있습니다. 그렇죠? 코드 베이스를 중심으로 채팅할 수도 있고요. 의미를 검색하고요. 다중 파일을 AI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AI 있죠? 기술을 사용하고 실시간 코딩을 제안하고 코드를 분석하고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실습할 때 좀 사용하려고 하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과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을 학습해서 어떤 그런 우리 코딩 스타일도 학습을 하고 우리가 Q&A 내용들도 기록을 하면서 맞춤형 제안하는 것도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으로 가게 되면요. 코드 휘스퍼러 같은 그런 AI 코딩 도구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와 품질 개선과 관련해서 API 도구부터 몇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여기 API 도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API 얘기했습니다. 기능을 연계하고 호출하고 전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 있죠? 그것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API 테스트를 자동화해 줄 수 있고 문서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API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코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딥코드는요. AI를 활용해서 코드를 분석하고 문제점, 버그를 탐지하고요. 보안 취약점 등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무료 또는 체험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유료로 가기 전에 이제 무료 체험 기간도 있는 거고요. 한번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정은요. GitHub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 실습 있죠. 우리 실습은 GitHub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것으로 AI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서 나한테 좀 맞는 도구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일단 GitHub의 코파일럿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도구가 최고다, 최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있죠. 코딩과 프로그램의 실행과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도구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하나의 확장으로 설치가 돼서 협업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예, 맞습니다. ID와 통합된 AI 어시스턴트, 대표적인 어시스턴트로 GitHub 코파일럿이 있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비롯해서 몇몇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유료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쪽에서, 여기 그쪽이라는 건 당연히 서비스 제공하는 측에서는 유료 모델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체험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료 모드를 가기 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요. 또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프리, 그러니까 무료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하시는 데는 시작점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한테 익숙하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어느 정도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하시면은 또 유료 모델로 그때 전환하셔도 좋겠죠. 일단은 사용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요. 커서라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 커서라는 에디터는 뭐냐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호환되는 거예요. 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도구와 그냥 거의 같다. 예, 비슷하고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아예 커서라는 에디터는요, 통합 개발 환경은요, AI 코드를 전제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AI 기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단순히 AI랑 접목됐다라는 기본적인 목표 외에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커서로 이렇게 전환해서 개발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모델이 있고요. 일부 프리 또는 체험판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던 GitHub 코파일럿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GPT가 챗GPT와 같은 그런 기본 엔진이 아니라 클로드와 같은 여러 가지 또 다른 AI 모델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커서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을 이제 우리가 직접 설정해서 쓰려고 하게 되면 API 키라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개발적인 어떤 그 키를 발급받아서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이고 개발적이라고 얘기해 드린 건 뭐냐면요. API 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API 키를 입력하는 거구나라고 하실 텐데 이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클로우드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나 개발 분야에서
클로우드의 기능을 호출했을 수 있는 API 키, 일종의 권한을 하나 발급해 줍니다. API 키라는 걸 발급해 주거든요. 그 내용을 도구에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체 모델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시점에서의 현황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역시 이러한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해당 시점에서 꼭 관련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간단하게 github.com의 코파일럿 사이트 이렇게 접속했다라는 거, 예, 여기 이렇게 접속했습니다. 접속해서 메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Get Started for Free 있잖아요. 요 내용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료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놨으니까 잠시 후에 그 문서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는요. 우리 특강 과정에서는 직접 사용하진 않겠지만 쉽게 해당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면 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또 필요하시면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 내용 연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확인해 볼 내용은요. 크게 파이썬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게 먼저인 겁니다. 왜? 코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이어서 GitHub 코파일럿을 설정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GitHub 코파일럿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사용법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 이후 회차랑 연계해 가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문서를 가지고 쭉 한번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별도로 준비한 문서 가지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시간이 부족할까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차근차근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구성은요, 먼저 당연히 파이썬으로 우리는 과정을 진행하고 실습을 할 거니까 파이썬 설치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을 개발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설정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환경을 구성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GitHub 코파일럿을 AI 어시스턴트로 설치하고 동작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내용들 잘 한번 구축해 주시고 이후 과정도 한번 계속 참여해 주시고 실습을 따라해 주시면 조금 더 우리 특강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관련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설치할 겁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는데 기본 환경은요, 우리 실습의 기본 환경 말하는 겁니다. 기본 환경은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 11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윈도우즈 64비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64비트이실 것 같고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은 또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 org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보입니다. 굳이 웹브라우저 띄워서 직접 보진 않겠습니다. 그거 바로 캡처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현 시점으로 파이썬 3.12 혹은 파이썬 3.13과 같은 최신 버전이 있을 겁니다. 또 실습에 참여하시고 우리 특강에 참여하시는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결했고 접속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는 더 새 버전, 더 높은 버전 3.13이나 14 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한 가지 가이드를 드리자면 파이썬 3.13 버전, 13 버전, 12 버전,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기본으로 3.11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11 버전 이상을 권장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좀 헷갈린다, 큰 관계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보여지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가 됐다면 이제 설치 과정을 거치겠죠. 설치 과정은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이게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요, 윈도우즈 64비트 기준으로 C 드라이브 내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옵션 없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면 여기 보이시면 제 PC에서 제가 로그인하는 계정이 크리스거든요. C 드라이브 유저스의 크리스 앱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파이썬 버전에 해당되는 폴더로 파이썬이 설치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치하셔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앱 데이터라는 폴더는 히든,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폴더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치가 되면 내 시스템 어딘가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다른 어떤 제품이나 개발 도구에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커스텀하게 설치를 해서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설치하고자 이와 같은 옵션을 제안 드립니다. 단 그냥 인스톨 나우를 바로 설치하셔도 되는데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add python exe to pass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체크가 되어야 path pass라는 환경 변수에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가 등록이 돼서 어디에서든지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add python exe to pass를 체크하지 않으셨으면 파이썬이 설치는 됐지만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선택사항으로는 필요하시면 인스톨 나우로 바로 설치하셔도 되지만 또 특별하게 뭐 그냥 상관없다고 하시면 제가 가이드 드리는 대로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선택사항의 범주라고도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필수인 것은 add python exe pass는 꼭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버튼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거 없이 바로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전히 이 밑에 표시될 그 설치 경로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가 아닌 다른 익숙하지 않은 경로일 겁니다. 이때 맨 위에 있는 install python 3.12 for all users, 이 3.12도 조금 전에 다운로더에서 설치하시기로 결정한 파이썬 버전에 따라 표시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요 부분을 체크하시는 순간 밑에 있는 폴더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 하려고 커스텀하게 설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파이썬이라는 이 개발 도구를 설치할 때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쭉 진행이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클로즈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설치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자, 확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단축키에서 윈도우하고 R 버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MD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하고 R 버튼 누르시면 실행창이 나오죠. 여기서 CMD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켜진다는 겁니다.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이썬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그 파이썬 버전이 나오고요. PIP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하시면 PIP 버전도 나옵니다. 새롭게 창을 띄우셔야 됩니다. CMD 창을 새롭게 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파이썬 버전은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신 버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되어 있는 버처 env 설치는요, 선택사항입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서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혹시 헷갈리시면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버처 env까지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요. 하지만 파이썬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직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그 다음으로 전개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설치는 완료가 된 셈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제가 버처 env 설정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요것을 선택하신 분만 필요에 따라 파이썬 스크립트 있죠? 예. 파이썬 스크립트 패스를 등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 파이썬 스크립트한 패스 환경을 설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슬쩍 지나갔잖아요. 요 부분도 선택사항이고 필요에 따라 하는 거이고 앞부분에 버처 env를 세팅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너뛸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해보실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되 플러스에서 이게 아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버처 env 환경은 별도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파이썬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초기 화면이거든요. 물론 접속하는 시간 또는 상황에 따라 초기 화면은 좀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있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냥 고민 없이 기본 옵션 있죠? 기본 옵션으로 쭉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는 것들 쭉 캡처해 놨습니다. 라이선스에 동의해서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그냥 캡처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 설치 폴더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확인만 하고 다음으로 쭉 진행을 한 겁니다. 특별한 수정 없이 계속 다음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설치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쭉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고요.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잘 이렇게 실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이렇게 쭉 설치만 하면 됩니다. 넥스트만 눌러서 설치가 끝나면 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자바, C 언어,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썬과 같은 특정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서 익스텐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즉,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한 익스텐션을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치 큐브 블럭이 조각난 것 같이 나와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요. 익스텐션스와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 이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면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자,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이썬이라는 확장,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이제 애매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 이제 돈 자이아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분이라서 제가 성함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발음했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라는 거 하나만 설치하셔도 연이어서 필요한 나머지 것들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익스텐션 팩 돈 자이아만이라는 분이 만드신 파이썬 익스텐션 팩을 검색하셔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썬도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썬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파이썬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썬이 같이 그냥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하셔도 순서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이썬 아이콘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파이썬 글로벌 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리프레시 버튼이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현재 우리 시스템, 우리 파이썬 설치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목록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버처 ENV와 같은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파이썬을 위한 확장 팩들이 잘 설치가 되면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한 상황에서 확장이라는 버튼을 저기 익스텐션 확장을 눌러가지고 이제 그 익스텐션을 검색하시는 창으로 온 겁니다. 물론 앞서서 설명드린 확장 팩들은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파이썬 입력하셔서 엔터를 치시면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미 설치해 놨으니까 돈 자이아만이라는 분이 만드신 파이썬 인바이러먼트 매니저 이렇게 있고 또 돈 자이아만이 만드신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파이썬 익스텐션 팩만 이야기 드렸잖아요. 같이 그냥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관련된 도구 6, 7개가 동시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돈 자이아만이라는 사람이 만드신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 설치가 됐는가 이거 확인하고요. 분명히 높은 확률로 설치가 돼 있을 거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썬도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왜 높은 확률로 설치가 돼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냐면요. 돈 자이아만님이 만드신 파이썬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시면 여기 7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썬을 포함한 7개의 패키지가 같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스톨 버튼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이렇게 옆에 인스톨 버튼이 나오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설치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이썬 기본 터미널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은요, 스크립트 언어라서 컴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실행해서 한 줄씩 읽어드려서 파이썬 엔진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명령창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 파워쉘이라는 것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보시면 뉴 터미널 하셔가지고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PS로 시작하는 파워쉘 터미널이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안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창을 내고 실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터미널을 파워쉘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코맨드 프롬프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터미널이 실행된 요 상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밑으로 드롭다운 메뉴가 하나가 나옵니다. 드롭다운 메뉴.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시면요. 여기 셀렉트 디폴트 프로파일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 셀렉트 디폴트 프로파일을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단에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 엔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창을 닫고 실행하시면 커맨드 프롬프트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실제로 이제 창을 닫고 다시 실행하시면 이렇게 커맨드 프롬프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예, 중복이긴 하겠지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점이 3개로 보이는 거고요. 그냥 설치하신 상황이시면 일렬로 메뉴가 다 보이실 겁니다. 자, 터미널을 열어볼게요. 저는 터미널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이 열릴 겁니다. 예, 이게 기본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CMD,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데 혹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초기 상태에서 터미널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앞부분에 파워쉘이라는 의미로 PS가 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파이썬을 실행할 때에 경고와 함께 실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꾸냐?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밑에 박스 표시에서 드롭다운 메뉴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Select Default Profile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Select Default Profile을 누르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딱 클릭하시면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되어 있는 터미널을 휴지통 표시 등을 이용을 해서 클릭하셔서 다 닫으신 다음에 다시 터미널을 실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맨드 프롬프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성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파이썬을 개발하시는 상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죠? 예, 이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개발할 수 있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AI 어시스턴트의 설치 부분 GitHub 코파일럿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github.com에 가입이 되신 상황이셔야 하고요. 이 가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메일 계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입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코파일럿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뉴에 보면은 코파일럿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GitHub 안에서도 코파일럿의 그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코파일럿의 기능을 그러니까 즉 그 문장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이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로그인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코파일럿이라는 메뉴가 보이시고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코파일럿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델 선택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클로우드 모델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캡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코파일럿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역시 해당된 내용을 제가 다 캡처해 놨으니까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이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보셨듯이 코파일럿 메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통합 개발 환경에 코파일럿을 통합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는 메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또 다른 개발 도구입니다. 엑스코드 그다음에 젯브레인스 이거 같은 몇 가지 통합 개발 환경과 연계하는 부분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안내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안내창이 뜹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GitHub 코파일럿과 GitHub 코파일럿 챗을 확장팩
익스텐션을 설치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웹화면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안내를 하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뜨면서 선택창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기억나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이렇게 익스텐션 메뉴를 클릭하면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코파일럿 이렇게 검색하시면 GitHub 코파일럿과 GitHub 코파일럿 챗 두 가지가 검색이 되고요. 이거 각각 인스톨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파이썬 익스텐션 팩 설치한 것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 설치한 게, 즉 github.com 가입하고 코파일럿 메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좀 코파일럿과 관련돼서 몇 가지 세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github.com에 가입하고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코파일럿과 관련된 확장 익스텐션스를 2개 설치해 주면 된다. 요것이 구성의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확장을 설치하게 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생기면서 코파일럿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코파일럿 서비스 github.com에 가입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확인해보고 학습하고 또 특강을 들으시는 시점에 따라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따라서 꼭 해당 사이트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그 시점에 중요한 내용들을 검색 등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확인하고 점검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익스텐션스로 가서 코파일럿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확인이 됐고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윗부분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입니다. 물론 밑에도 하나 조그맣게 하나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GitHub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코파일럿이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가입을 해라, 로그인을 하라 이런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계정에 대한 연계와 연동과 그 다음에 활성화는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이 화면이 코파일럿 계정, 코파일럿 기능에 대한 항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메뉴 체계에 들어가서 보시면 코파일럿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요 안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 가입하면 프리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쵸? 당연히 월당 진행할 수 있는 채팅의 개수나 완성할 수 있는 코드의 개수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을 써라. 그리고 일단은 프리로 트라이얼로 특정 기간 동안은 좀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 상황입니다. 이게 기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거 코파일럿 성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거냐? 예, 저는 이제 체크해 놓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구성해 놓으면 이제 더는 없는 겁니다. 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파일럿 메뉴로 다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료로 가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유료로 가입해 놨거든요. 유료로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입 당시에 비용이 어떻게 된다 안내를 나오고요. 가입을 한 다음에 유료 상태에서 제 코파일럿 정보를 보게 되면요. 그 상태에서는요. 현재 이제 코파일럿 유료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뭐라 그럴까? 서브스크립션이죠. 뭐라 그럴까? 더 이상 유료를 쓰지 않겠다라고 취소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캡처를 해온 이유가 있는데요. 소소하게 이 메뉴의 구성과 배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실습 환경, 즉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안에 GitHub의 코파일럿을 연계하는 것들을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좀 화면이 좀 다른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새 또 뭔가 바뀐 겁니다. 따라서 이 코파일럿 적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검색하시거나 GitHub 사이트의 안내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세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환경 구성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하면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아이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중요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하고 코파일럿 연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이후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 환경도 기본 구성을 했고 했으니까, 코파일럿도 설정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떤 메뉴가 있는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실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더 사용하는 방법들을 확인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무엇인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내 소스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 하나를 만들고 그 폴더를 오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내에 예입니다. C 드라이브 안에 EXAI 페어라는 폴더를 만들고, 폴더 만든 거죠.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폴더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대상으로 파이썬 코드도 만들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일단 이렇게 가이드를 드려서 이 폴더를 만들고 오픈하시기를 가이드 드리지만, 저는 실제 설명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조립해 나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폴더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가 가능한 맞춰가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싶어서 별도로 구성한 거라고 양해 부탁드리고 계속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 폴더를 연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코파일럿의 동작하는 방식과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몇 가지 단축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먼저 컨텍스트를 수집합니다. 컨텍스트를 수집하는데 이거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개발한 코드 있잖아요. 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지만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민감한 정보들을 제거하거나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저는 또 한편으로 보안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업체, 큰 개발회사에서는 이 코파일럿과 같은 생성형 AI를 개발 도구에 접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전 차수에 언급드렸던 설치형 LMM, SLM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민간정보 컨텐츠를 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또다시 분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죠. 입력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어본 내용 있죠? 우리의 의도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을 어떻게 될지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를 할까요? 예, 당연히 코드 생성을 하겠지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코드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파일럿이 제공하는, 자, 코파일럿이 제공하는 UI를 통해서, UI, UX를 통해서 코드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겠죠.
맞습니다.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용자, 개발자죠. 개발자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지 취소시킬지. 맞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피드백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자의 선택 사항을 반영해야겠죠. 그렇죠? 반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프롬프트 우리가 입력한 거 있죠? 프롬프트의 기록을 보존하고요. 왜? 계속 이제 이 맥락을 갖고 우리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히스토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서비스 개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 기록을 보존해서 우리 세션 내에 한번 채팅을 시작했잖아요. 세션 내에 대화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작업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 됐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은 동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하는 코파일럿과 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사전 준비 이미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사전 준비할 거. 작업을 위한 우리는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EX, AI, 페어 이런 식으로 EX, AI, 페어 이렇게 만들었다 해볼게요. 또는 EX, AI, 페어 어떻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었다 해보겠습니다. EX, AI 페어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대시가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만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만들어 놓은 폴더로 앞서 준비한 폴더를 오픈합니다. 폴더를 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파일을 생성하고, 기본 파일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파이썬이 되겠죠?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챗 GPT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코파일럿이죠? 코파일럿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단축키도 사용하시다 보면 화면에 안내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과 Alt, I를 누르시면요. 챗뷰가 나옵니다. 챗뷰 나오고요. 또 컨트롤 플러스 I 누르면 인라인 챗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인라인 챗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라인 챗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슬래시죠. 슬래시를 누르면요. 예약 명령 있죠. 예약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명령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설명과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add 하게 되면은요.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또 샵을 이용하면요. 변수 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러한 것들을 쓴다는 거고요. 아마 들어보시면은 알 것도 같은데 좀 헷갈리는데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실습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당연하게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셔서 사용하셔야 또 익숙해지게 좀 이렇게 몸에 맞겠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볼까요?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간단하게 코파일럿 메뉴 정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일단 EXAI 페어라는 것을 오픈해 놨는데 전체 경로명은 참석하시는 분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수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후 회차에서 진행할 그 파일 몇 개, 특히 문서와 관련된 건 먼저 담아 놨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부분은 무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코파일럿 메뉴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챗을 열 수 있고 오픈 코파일럿 에디트 해가지고 컨트롤 알트 I, 컨트롤 시프트 I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픈 챗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버튼 있죠? 여기서 바로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트 위드 코파일럿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단축키로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파일 해가지고요. test.py에서 파이썬 파일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죠? 컨트롤 I 하면서 코파일런트 물어보라고 나오죠? 맞습니다. 컨트롤 I 누르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인라인으로 채팅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인라인 채팅 한번 사용해 볼까요? 사용자에게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엔터 치면 아마 요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읽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게 맞아.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accept. 그럼 accept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번에는요. 오픈 코파일럿 에딧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오픈 코파일럿 에딧 했더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게 test.py죠. 현재 에디터에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에드 파일 해가지고 더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파일을 대상으로 이제 편집하고 고민을 해볼 거야 라는 것으로 채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타이핑 해볼까요? 이 소스 코드를 이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지 확인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이라고 해서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뭔가 스캔하는 게 나옵니다. 스캔을 쭉 하고 스캔했죠.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 accept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 accept 그쵸? 마음에 든다 그러면 accept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리거나 아니면 비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accept 그러면은 코딩이 된 것이죠. 자, 맞습니다. 참고로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요. 실행까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 오픈하신 다음에 자, 우리 의도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하신 다음에 test.py 실행하시고 싶은 그 내용 이렇게 파이썬 파일명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실행하시고 싶은 파이썬 파일 이름을 주시고 엔터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서 더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실행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지만 중간에 강제로 종료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C 누르시면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컨트롤 C로 종료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활성화시켜 놓고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썼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코파일럿을 활성화시키고 적용한 다음에 코파일럿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이후에 또 실습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양한 목적과 관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개발 도구에 잘 통합하고 그 안에서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로 상대적으로 생산성 높게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새로 나온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서 나만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